자, 제5절 불능미수를 봅니다. 자, 조문은 27조입니다. 자, 27조인데 지금 제목이 불능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능범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구별 개념 나오죠. 구별 개념 나올 때 2번에 여기 불능범이 나오는데 이 불능범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 26조 중지미수 개정됐죠. 그때 개정될 때 이것도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제목을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자 27조 해놓고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뭐 처벌한다.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제목을 불능범으로 달아놨다는 얘기죠. 근데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불능범이 아니라 이 불능미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제목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자, 수단 동그라미 치시고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불능미수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수단하고 대상. 자,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자, CF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국한됩니다. 주체의 착오는 없어요. 주체의 착오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출입니다. 됐고 결과 발생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지만 위험성 밑줄자. 이 위험성이란 말 빠지면 틀려요. 자, 이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거야. 처벌하는데 다만 불가능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기수와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가능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효과가 어떻게 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잘 됩니다. 이걸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줄여서 감면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이것은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 점을 잘 받으세요. 출제 잘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수단하고 대상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불능미술 가보면 자,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자, 이 미술원도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수단 등등등이 있다 했죠. 자, 여기 우리 앞에서 구성요건적 착오 배웠죠.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배우는 것은 요 객체의 착오하고 수단의 착오에서 나온다 했는데 요 객체의 착오를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까? A가 B를 죽이려고 빵 쌌는데 알고 보니까 C였다는 거지. 그리고 수단의 착오에서 나오는 부분이 A가 B를 향해서 빵 쌌는데 빗나가서 C가 맞아 C가 죽었다는 거지. 그쵸? 그쵸? 이게 바로 구성요건 착오에서 본 겁니다. 이걸 확 뒤집어 버릴까? 이 객체를 확 뒤집어 버릴게요. 바꿔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A가 B를 죽이려고 빵 쌌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사체야, 사체. 사체에다 총질한 겁니다. A가 B를 죽이려고 빵 쌌는데 알고 봤더니 B가 아니라 가로수였던 거야. 가로수. 가로수에다 총질한 거야. 그쵸? 아무리 사체에다 총질해봐야 가로수에다 총질해봐야 사람이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치? 이 부분은 사체에다 총질했다, 가로수에다 총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객체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대상. 객체가 뭐야? 대상이지, 대상. 이 대상의 착오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이게. 그쵸? 자, 또 두 번째. 이 수단의 착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가 B를 죽이려고 이 컵에다가 독약을 탔는데 그 B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 치사량이 미달이야, 미달.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치사량 미달에 독약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수단이 잘못된 거지. 두 번째는요. A가 B를 죽이려고 컵에다가 뭘 넣었는데 그게 설탕물을 넣었어. 설탕물을 아무리 넣어봐야 설탕물 먹으면 죽나요? 안 죽죠. 나중에 축적되고 나이 먹으면 당뇨병 걸릴지 몰라도 설탕물 먹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치사량 미달에 독약을 넣었다든지 뭐 설탕물을 넣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이 수단의 착오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성요건 착오에서도 객체의 착오, 수단의 방법의 착오죠. 이 방법의 착오에서 이 두 가지 착오가 나왔는데 이걸 확 뒤집어 버리니까 여기
대상의 차고에서 사체, 가로수, 설탕물, 취사량 미터 이게 나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요건 차고를 확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방금 배우는 불능미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능미수가 바로 다른 말로 구성요건적 착오를 뒤집어 놨다고 해서 반전되었다. 이런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퀄 불능미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능미수의 처리는 위험성이 있다면 27조로 가서 불능미수 처리하고 위험성이 없다면 그냥 불능범 처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뭐다? 불능미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게요.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서론 나왔네요. 서론에서 개념 받고 성질 보시면 여기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적극적 착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인식은 집단에는 범죄라고 인식을 했죠. 근데 실제는 범죄가 아니었던 거죠. 그치? 이 불일치잖아, 그쵸? 이게 바로 착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방금 배웠던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다. 인데 인식 자체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범죄라고 인식했다는 거지. 범죄라고 인식하고 그 행위를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지. 소극적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 불능미수는 적극적 착오,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자 밑에 구별 개념 체크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착오 안 나와요. 물론 저 뒤에 뭐 교사범의 착오 뭐 나오긴 하는데 일단 개념 자체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의 착오하고 구성요건 착오는 같은 개념이고 불능미수와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는 같은 개념이고 법률 착오, 금지 착오, 위법성 착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환각범, 반전된 금지 착오, 반전된 위법성 착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전착은 정당화 사유 착오라고도 하고 허용 구성요건 착오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기출문제 불능미수는 반전된 법률 착오다. 틀렸지?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인 것이지 법률 착오는 아닌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판례입니다. 판례도 최근에 출제가 됐죠. 자, 보시면 27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범죄 의사가 있고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수단, 대상 착오로 인해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그쵸? 일단 끊고 이해되시죠? 자, 밑에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했다는 점에서 방금 맞지? 이게 맞아. 적극 착오라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기 인식 자체를 범죄라고 인식했다는 부분. 그 점에서 뭐와 다르다? 사실 착오와 다르다. 이런 말이죠. 자, 됐나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구별 개념 가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밑에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가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가능미수다. 가능미수. 이 두 개를 다 가능미수인 거지. 다만 차이가 자의성 유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장애미수는 자의성이 없지만 중지미수는 자의성이 있다는 점. 그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둘 다 가능미수였습니다. 이 도표는 저쪽 미수범의 일반 이론 거기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가 되는 불능미수는 뭐지? 그건 가능미수가 하는 거지. 그쵸?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가능미수, 불능미수는 불가능미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농약 배추국 사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감녀는 남편을 살해할 결심을 갖고 배추국 그릇에 치사량이 미달하는 농약을 탔다. 을에게 먹여 살해하려 했는데 이를 먹던 을이 국물을 토했다. 그렇죠? 토했다. 지금이야 무색무취잖아요. 무색무취. 그렇죠? 독약 같은 경우 무색무취, 농약도 무색무취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약엔 다 냄새 났어요. 역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시꺼먼 냄새. 막 이 또랑물에 내가에다 그 농약물을 버버리면 막 부글부글 막 해.
거품이 막 난단 말이죠. 어쨌든 그 당시 때 이 남편은 먹었는데 토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살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감녀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토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 장애미수가 되는 거고, 미달에 중점을 두면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두 가지가 경합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뭐가 될 것 같아요? 하급심에서는 토했다는 점에 중점을 둬서 장애미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깨진 거야. 대법원에서. 불능미수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했다는 것도 고려하지만 이건 치사랑 미달이다. 미달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는 불능미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양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 더 심리해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파악이 환송시킨 사건이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대법원이 이것을 불능미수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각주 설명해놨어요. 두 번째로 이제 불능범 문제인데 이게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불능범에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 이 불능범 판례가 우리 형법에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가 아주 잘 나와요. 불능미수 판례보다는 불능범 판례가 더 많이 출제가 될 정도로 그래요. 자, 그러면 불능범과 불능미수 차이는 뭘까?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그래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것이고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트표 보시게 되면 노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3개밖에 없어요. 전입신고 사건, 소송비용 청구 사건, 사망자 소송 사기 사건 이 3가지가 불능범 판례다. 이거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불능미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올게요. 자, 임차인 명의로 처 변경한 사건입니다. 별표 치시고. 자, 사실관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볼까? 임차인 갑은 보증금 3천에 존속기간 2년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가족들과 입주했는데 와이프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왜 해요? 이 보증금 보장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전입신고 안 하면 보증금 날아가는 거 아시죠? 아니,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보증금이 날아간다고요. 그럼 보증금을 우리 임대차 보호법 있죠. 임대차 보호법에 가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시하고 지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몇 프로를 보장하는지가 차이가 있어. 어쨌든 뭐 큰 액수 전액은 보장해주지 않지만 일정액은 있어요. 그 정확한 액수는 그 임대차 보호법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 어쨌든 전입신고를 해야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가 이제 전입신고 했습니다. 결국 이 건물주가 그걸 알려주지 않죠. 임차인들에게. 근데 어쨌든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경매가 시작됐다. 그럼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임차인들에게 다 통보 오겠죠. 자, 갑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 했으니까요. 자, 임대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다. 계약서는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 썼잖아, 그렇지? 누가? 내가 계약서 썼단 말이야. 근데 전입신고는 남편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생각하기는 계약서상의 계약자는 나이고 전입신고는 처인데 이게 일치해야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로부터 뭐 보증 해줄 것 같은데 이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불일치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날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 날짜를 바꾸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건물주를 찾아가요. 건물주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계약서 좀 바꿔달라. 계약서를. 지금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계약서를 처 앞으로 바꿔달라. 당신도 양심 있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계약서를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그 계약서는 다 넘어간 거야. 다 법원에 다 넘어간 거야. 이게. 어쨌든 이 계약서를 바꿨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발각되죠. 어쨌든 간에 처로 변경해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인 1,200을 배당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계약서상 전입신고는 처만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계약서를 지금 자신이 아닌 처로 바꿔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요구를 하여서 1,200을 배당받았다고 하는 거잖아. 이 부분이 바로 사기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돼야 안 돼요. 둘이 부부잖아요. 괜찮아요. 처 혼자 전입신고 해도 되고 애들 이름 전입신고 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 전입신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가 아닌 거야. 사기가. 처 앞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될 수 없는 구조다는 거죠. 그런 얘기. 여기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갑. 임차 건물에 거주하긴 하였는데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하기 위하여 임차의 명의를 처로 변경했다. 지금 이게 불능범 판례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빨간색 드시고 임차의 명의를 처로 바꿨다. 처 변경, 처 동그라미 치시고. 됐나요? 이것은 밑에 가족이기 때문에 즉 임차의 명의를 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에 따른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보증금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경매법원이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 결정하였고 했다 손치더라도 편취라는 결과는 발생할 수 없어요? 발생하지 않는 거지. 애당초 불가능한 거지. 위험성조차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불능미수가 아닌 뭐로 봤다? 불능범으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요 글자를 불능미수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럼 틀려요. 그럼 불능범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가볼게요. 자, 이 판례도 별표입니다. 자, 갑은 늘로부터 소송 비용 명목으로 병을 통하여 100만원을 이미 송금받았어요. 소송 비용 100만원 이미 송금받았다. 그쵸? 을을 피고로 하여 종전에 을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여러소 관련된 소송비용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지금 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받았는데 핑계대는 거지. 못 받았다고. 그쵸? 핑계대면서 손해배상금 왜 안 주냐? 돈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금 청구소를 제기하였는데 담당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번지수 잘못 왔어 임마. 나한테 제기하는 게 아니야. 정치재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소송 비용 관련된 그 부분은 정치재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내 담당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라고 해서 소취해버렸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기죄 될까 안 될까?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해서 아무리 이 담당 판사에게 소장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건 내 담당이 아니야. 내 담당이 아니고 네 번지수 잘못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될 구조는 처음부터 애당초 아닌 것이지. 그쵸? 그러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서 거기서 뭐 사기치려고 하는가 이걸 하는 것이지 번지수가 잘못됐는데 그쵸? 이것은 그래서 이 담당 판사로에게는 뭐다? 사기쳐야 할 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민소법상의 소송비용 청구는 소송비용액 절차라는 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하면 돼. 이쪽 본원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즉 사기죄의 의사로 소제기했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지. 소송비용을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본원 소송입니다. 이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사기는 일어날 구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사기죄 불능범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능미수라고 하면 틀려요. 불능범 판례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판례도 별표 치시고. 자, 피고인의 제소가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이다? 사망한 자 동그라미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상대로 무슨 소를 제기해야 하나? 그치? 그럼 그 판결의 효과는 죽은 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상속인의 효력 생기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라고 해서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사기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자,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재기 당시 이미 그 사람이 사망자였다면 사망 동그라미. 어? 사기죄는 되지 않는 것이다. 위험성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라 뭐로 봤다? 불능범으로 봤다는 겁니다. 불능미수가 아니라는 말은 불능범이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한 사건. 두 번째, 소송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사건. 세 번째, 사망자를 상대로 소제기한 사건.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불능범인 판례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세요. 제일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3번은 말씀드렸죠? 3번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인과관계 흠결 이론, 고정익권 흠결 이론 부분인데, 이건 안 봐도 되네. 제가 그냥 교재에 넣어놨긴 했는데, 읽어나 볼게요.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게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 중에서 요 인과관계가 흠결된 경우만 미수가 되고, 그 나머지는 불능범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흠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만 미수다는 말은 이 미수가 무슨 미수야? 불능미수인 거지. 불능미수. 요거만 불능미수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불능범 처리하자는 것이 사실의 흠결 이론입니다. 흠결 이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관련해서 우리 다수설은 우리 형법 제27조가 수단하고 대상 이 두 가지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하고 대상만 있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형법 조문에는 뭐도 없어? 주체도 없어. 주체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제한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흠결 이론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이다. 그래서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시험은 주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도 안 된다. 이렇게.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체는 시험 나온 적이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 볼게요. 성립요건. 첫 번째, 성립요건 가기 전에 각주 가볼까요? 각주. 똑같아요. 불능미수도 미수라는 거지. 그래서 미수의 요건을 다 갖추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갖춰야 되고 착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 요건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이제 결과 발생 불가능이고 하나가 위험성인데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중지미수도 그 두 가지만 봤죠? 그러니까 불능미수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발생 불가능.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죠? 결과 발생 불가능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결과 발생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는 말인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유형 두 가지죠. 수단의 차고, 그 다음에 대상의 차고 두 가지입니다. 자, 수단 관련해서는 뭐가 나와? 소화제, 그쵸? 설탕, 유황 알지? 유황 먹으면 안 죽어요. 유황오리도 있잖아요. 유황오리, 그쵸? 칠사랑 미달, 불량 탄알, 그 다음에 총을 빵 쐈는데 실제로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단의 착오로 나오는 것들이고, 자, 대상 보시면 사체에다가 총 발사한 거, 임신하지 아니한 부녀가 어떻게 낙탈합니까? 금품이 없는 빈 호주머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에 대해서 절도가 성립할 수가 없죠. 자, 피해자 승낙한 절도 행위, 양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착오가 탈락이기 때문에 불능 미수가 되는 것들,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례들. 그러니까 밑줄 긋던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수단 대상의 착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 불가능이란 말은 원시적 불가능성을 말한다. 처음부터 불가능, 그런 뜻입니다. 됐고, 워터볼 사건. 이것도 최근에 판례 나온 거죠.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냥 보겠습니다. 가브늘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 장난감을 반입을 한 다음 판매하기로 하자,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보내도록 하였는데 실제 을이 보낸 워터볼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이 4번에 뭐라? 불능미수가 되려면 착수가 해야 돼. 착수. 이것도 미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냈는데 그 보낸 워터볼엔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착수가 없었다는 거야. 실행의 착수가. 이해되시겠어요? 자, 과연 가볍게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 착수가 없으니까. 됐나요? 자, 그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되려면 밑에 양육, 지상 반입 이게 바로 뭐야? 착수의 착수. 이 착수를 해서 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결국 이 약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반입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지. 반입되었을 때. 그쵸? 자, 이런 얘기인데 지울게요. 지우고 밑에 보시면 자, 향정신성이 들어있는 우체편물을 제출할 때 착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근데 제출했어 안 했어? 없었잖아 이게. 그쵸? 밑에 보시게 되면 우편물을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제출이 없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것은 착수가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여기서 나온 거야. 답은 여기서 나온 거지. 자, 꺽쇠 2번. 이것은 시단의 착오도 아니고 대상의 착오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결국 불능미수가 되는 구조는 더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다 이 뜻입니다. 자, 3번은 말씀드렸죠. 주체에 관련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다수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